한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밀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앞세운 기관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187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오늘 기관 순매도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골드만삭스는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가 실망감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열흘 안에 미국 증시 10% 정도 급락할 수 있겠다고, 10%는 아니고요. 급락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같은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8월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현대, 기아차가 각각 3%, 2%대로 빠졌고 삼성전자도 2% 이상 내리면서 오늘 120만 원 선 붕괴가 됐는데요. 이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줄줄이 파란불을 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종목 때문에 고심하셨을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 궁금증 모두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내용 자세히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봐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IBK 투자증권사는 LG전자였습니다. 성급한 기대만 없다면 괜찮은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회복이 LG전자 주가의 중요한 캐탈리스트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급한 기대감은 오히려 그동안 LG전자 주가에 노이즈만 남겼을 뿐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고 성급한 기대보다는 인내의 투자 마인드가 요구됩니다. 일단 LG의 옵티머스 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평가가 좋다고 당장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내용들이 누적되면 결국 잠재적인 실적 개선의 드라이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은 생활가전업체 HA와 AE로 불리는 에어컨의 계절적 마진 하락 영향으로 매출이 12.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0억 원으로 현재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신의 적자로 2010년 1,760억 원, 그리고 2011년 2,800억 원에 그쳤던 영업이익은 통신의 적자 축소와 그리고 영상가전의 수익성 개선으로 올해 1.24조 원, 그리고 내년엔 1.63조 원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LG전자의 향후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낮아졌다는 점과 MC 모바일 사업부의 가치를 제로로 가정한다 해도 현 주가 수준에선 다운사이드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목표가는 올해 실적 기준 PER 약 20배 수준, 그리고 PBR 1.3배 수준,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 11.8배와 그리고 PBR 1.2배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국 급격한 주가 상승보다는 이제 무난하게 어느 정도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승세를 기대하신다 그러면 LG전자의 투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9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투자증권에서의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기계회사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현대위아의 자동차 부문의 경우 파워트레인 그리고 CVJ 등 핵심 부품을 이제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익 모듈 부품의 외주화 등으로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약 8%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부분인 기계 부분의 경우에는 현대차그룹이라는 캡티브 확보로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수주 실적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작기계 ASP가 개선이 되고 FA 사업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달성할 것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 외형 성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일즈 믹스 변화를 통한 수익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가 반영되면서 외형과 그리고 수익성의 동반 개선이 일자리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엔진 법인이 증설되고
국내 변속기가 증설이 되고, 그리고 중국 강소법인 주물공장 증설이 3분기부터 매출 성장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기계 사업부의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대표적인 기계 회사로 그룹 차원의 육성 의지가 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풍부한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향후 해외 부분의 사업 확대도 일단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는 24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의 제일모직입니다. 하반기 제일모직에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기 영업이익 1천억 원 이상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제일모직에게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지난 2분기에 달성한 분기 영업이익 1천억 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장 3분기에는 패션 부분의 영업이익이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4분기에는 전자재료와 화학 부분에서 비수기 진입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모직의 2012년 하반기는 예전과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패션이 부진하겠지만 전자재료의 이익 증가가 상쇄되고, 4분기에는 TV용 평광필름 매출 시작과 패션 부분의 계절적 효과로 이익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모직에서 가장 실적을 잘 내어야 할 전자재료 부분인데, 이 전자재료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계열사의 소재 공급 업체로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제일모직의 전자재료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지난 2분기에 4년 만에 13%를 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재료 부분의 수익성을 개선시킨 요인은 크게 여러 가지지만 크게 반도체 부분의 매출액 증가와 그리고 평광필름의 적자폭 축소, 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에는 영업이익 5천억 원,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역시 성장성입니다. 2012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4,186억 원입니다. 2013년에는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해봅니다. 2012년에서 13년 영업이익 증가의 76%는 전자재료에서 기여할 전망인데,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전자재료 부분의 2013년 영업이익은 3,009억 원으로 기존 제품의 매출액 증가와 평광필름의 흑자 전환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OLED 소재 출시 여부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증설 속도에 따라서 2013년 OLED 소재 매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추정이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제일모직 전자재료 부문 실적과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LG전자, 현대위아, 제일모직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센플러스 전문위원이신데요. 양순모 전문가, 최병곤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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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빨리 보내주셔야 오늘 선착순으로 상담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오워즈 인터넷하고 네오워즈 게임즈 갖고 있는데요. 네오위즈 인터넷이랑 네오위즈 게임즈랑 두 종목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예, 네오위즈 인터넷은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4,700원이요. 14,700원의 비중은요? 예, 30%요. 30%요?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사신 거예요? 예. 아, 그러셨고요. 네오위즈 인터넷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예. 상투 잡은 게 아닌가 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손절가나 목표가를 알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도 들고 계시다고요? 예, 그것도 상투 잡았어요. 이 종목은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27,500원인데요. 27,500원의 이 종목은 비중은요? 20%요. 20%요? 예. 예. 두 종목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투자는 좀 단기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글쎄, 뭐 장기로 하는 편인데. 예.
이번에 너무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바로 최병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어떻게 지금 손절을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예. 희망 없으면 손절이라도 해야죠. 희망이 없다면 예, 예. 예, 희망이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겠네요. 들어보십시오. 네. 예, 네,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희망 없지 않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희망은 있는데 이제 다만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를 하신 포인트가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저도 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장세 자체가 이 일반적인 종목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주 매수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의 소위 말해서 이제 세력주들이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보면은 대부분 좀 정상적인 흐름보다는 연속으로 급등을 타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휘둘리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이 추격 매수를 하셨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추격 매수를 절대로 안 하는 것이죠. 대신에 강하면은 눌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정 매수가 안 되면 그냥 다 해버려두고 보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오르기 전에 세력들의 존재를 감지를 하고 미리 선침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좌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주식을 미리 사서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합니다. 물량을 테스트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차트에서 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손실을 많이 보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잘 넘어가긴 하는데 단숨에 연속 상승을 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요, 거의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15,000원대 근처까지도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때는 지금 가격대 수준까지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몇 번씩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이 이격이 좁혀지고 이평선들과의 이격을 좁히면서 그때부터 상승세를 다시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하고 또 올랐을 때 팔고 또 내려왔을 때 다시 저점 매수하고 하다 보면은 주가가 돌파하는 시기가 되고 그때 가서는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가시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좀 쓰시다가 차라리 반전을 주면은 거기서 좀 줄이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좀 길게 가시더라도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오이즈 인터넷 말고 네오이즈 게임즈는 어떤가요? 예, 게임즈도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게임즈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덩치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때는 진행이 좋은데 움직임이 안 나올 때는 좀 둔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에도 지금 네오이즈 인터넷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예. 가급적이면 네오 위즈로 그러니까 그냥 네오 위즈가 몸집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담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 종목 봐야겠죠. 첫 번째로 봐드릴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5,830원에 10%를 잡으셔서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 내일 매도할지 상담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3015님께서 내일 팔까요? 우선은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우선은 뭐 지수의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또 시장이 많이 불안하지만 우선은 이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일단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일단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인터파크는 지금 최근 들어서 도서 부분에서 정상화와 또 쇼핑몰 부분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로 인해서 올해 실적, 수익 턴 포인트가 일단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뒤숭생숭하시다라는 이런 느낌이 받으신다면요.
오히려 지금은 좀 수익권을 좀 지키는 전략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6,1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없다라면요,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7,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100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7,100원까지는 한번 꾸준하게 한번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도 일단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 목표가 설정도 해주셨고요. 인터파크 봤습니다. 이번에 휴온스 봐드립니다. 휴온스 사신 분 가격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13,900원에 20%시군요. 도움 주신 세 분 감사드린다고 적으셨는데요. 최병근 의원님. 네, 휴온스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좋아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는 종목군인데요. 이 종목도 한 번에 연속 급등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뭔가 개인이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려면은 장기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조금 먹을만 하면은 또 다시 떨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요,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 한번 강하게 확 빠지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주식을 사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은 금방 수익이 나오고 또 그럴 때 매물이 많이 소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급등세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세력들이 주식을 일부러 끌어내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휴온스 같은 경우도 종목은 좋은데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라서 지금은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좀 강하게 떨어진다면은 13,000원 이하권에서 12,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볼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원제약인데요. 한 달 정도 대원제약. 되었거든요. 예. 대원제약.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예, 5,300원에 30%예요. 5,300원에 30%요? 예, 예. 예. 이제 좀 팔아야 되나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힘이 없어가지고 예. 이 상황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한 3거래 정도 주춤하는데요. 예, 매도 시점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목표가 정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대원제약이요? 네, 우선 대원제약을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검증된 제약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기에 대한 이런 사업성에 대한 성장성도 같이 좀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이약 관련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만큼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점 자리에서 박스권 트렌드 자리에서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제약주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일괄 약값에 대한 이런 단가들이 좀 많이 떨어지기 시도했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약사 쪽에 대한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한번 봤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상 이익들이 훨씬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붙는 주체들을 봤을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계속 저점을 높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패턴을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박스권 상당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인 매수를 해주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되시는 것이라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은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잡아드리겠고 일단 7,000원에 대한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원제약으로 단기간에 한 20%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해도 되겠다 하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또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 종목이고요. 디지털 옵틱입니다. 매수가가 12,300원 10% 들고 계신데요. 3986님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목표가도 알고 싶고 또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등등 대응 전략 좀 짜달라고 보내셨습니다. 위원님. 네, 디지털 옵틱은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역시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 8월 27일 날 하한가로 직행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그것이 주가에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투자자께서는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아직 좀 불안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좀 다시 추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진행을 할 때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아래권에서 노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당장 교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더 좀 안정적인 자리로 진행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듯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관망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대략적으로 13,000원권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안정적인 진행이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때는 홀딩을 좀 하시는 쪽이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 종목인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JCE라는 종목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36,500원이시니까요. 오늘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고요. 15% 들고 계시다고요. 7469님의 종목 봐드립니다. 예, 최근 들어서 뭐 게임빌, 그리고 뭐 컴투스, 그리고 뭐 위메이드, 뭐 이런 게임 관련주들 쪽이 오늘 상당히 좀 강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카카오톡 게임에 대한 이런 또 관련된 부분들이 또 같이 나오면서 또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주 쪽도 일단 또 상당히 가파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종목 승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종목들군으로 이게 좀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그 게임 관련주에 비해서는 좀 탄력이라든지 추세가 좀 상당히 좀 미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하나의 그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뭐 탄력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저는 4만 원 이상대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JC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이시라면은 비중을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한번 늘리시는 한번 대안 방법을 한번 구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구간대에서 만약에 현재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 35,000원 이하의 가격이 한번 왔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감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4만 원부터 4만 1,000원 구간대에서는 한번 단기 이익 실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우선 다른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거의 고점 신고가를 갱신하고 고점 대비 계속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 만큼 오히려 JC도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거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일단은 보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JCE 봤고요. 이번에 전화 연결도 해봅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6만 5,500원에 53%. 16만 5,500원에 53%요. 네. 예. 오늘 종가가 16만 5천 원이군요. 언제 사셨어요? 8월 31일 날이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예. 사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데 불안하신가 봐요. 어떤 점 봐드릴까요? 언제 얼마까지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할란가 그것 좀. 예, 주식을 사기는 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하지를 못하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계속 많이 올라가면은 예. 오래 가지고 있어도 되죠. 원래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릴 때 잘 참으시는 편이세요? 아니, 뭐 올라갈 수가 있으면 참아야지 어떻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병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네. 예.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7월 말경까지 박스권의 바닥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8월달 들어서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상승을 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자체가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돌파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의 지금 진행이 특별히 큰 이슈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은 가격대 17만 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그 당장의 어떤 급등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차분히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듯하고요.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큰 종목의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가격 다지는 형상이 좀 필요하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지금 가치로 봤을 때는 18만 원대 중반에서 19만 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데까지 도달하기에는 이 주가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관계로 좀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보유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염려했던 대로 차분히 기다리시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못 참으시고 또 연락 주실 것도 같은데 그러면 또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종목 중에서 아이테스트 보겠습니다. 아이테스트는 2,730원에 지금 현재 30%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373 하나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예, 봐주십시오. 네, 우선 차트를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으실 텐데요. 우선 D램 반도체에 대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단 샤프,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의 이름을 들으면은 알만한 회사들을 거래처를 가지고 일단은 활동하는 회사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적인 독보적인 일단 인프라를 또 구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의 흐름을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소 부진합니다. 거래량도 지금 평균적으로 50만 주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소 답답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지금 IT 부품 관련주들 쪽은 오히려 저는 좀 관심권을 두고 좀 보시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매수가 대비로 지금 상당폭 한 20% 정도의 손실 구간을 좀 발생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비중이 30%이시라면은 이럴 때는 한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요. 아직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또 거래량도 같이 붙어진 상태에서만 일단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 종목은 2,500원이 안착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좀 다소 심장이 복잡하시더라도 일단은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500원이 만약에 넘어가는 순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2,500원대에서는 비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에서 10% 정도 한번 추가적으로 베팅을 하셔서 일단 단가적인 조정 한번 하시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한 2,800원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3829님께서 동부라이텍 문의 주셨는데요. 2,3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단기도 좋고 연말까지도 괜찮다고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동부라이텍 같은 종목군들, 특히 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 반도체나 뭐 또 금호전기라든지 이런 그 대표 종목군들의 주가를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친환경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또 실제적으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침체기로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많이 개선되지 않고 또 크게 어떤 이슈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부라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단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은 2,400원대 저항이 좀 강해 보이고요. 또 반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 대응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 대응을 보시는 게 맞고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면은 2,300원대 중반에서 2,400원대 사이 정도에서 단기 매도를 하시고 또 저가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식으로 단기 대응을 가시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용인이 아니군요. 우주일렉트로 봐드릴게요.
우주 일렉트로를 2,230원에 22,300원. 죄송합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주 일렉트로를 22,300원에 35% 들고 계신 분 문의 주셨습니다. 9463님께서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또 내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알려달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우주 일렉트로 지금 풀어드릴게요. 우선은 우주 일렉트로는 뭐 지수의 올라가거나 혹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수에 너무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슈와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3 이제 본격적인 납품에 대한 시작으로 이제 모바일 쪽 커넥터 비중이 커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다른 종목들은 하락을 좀 보여주었지만서도 이 종목은 그래도 단기 반등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자, 우선 이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조정 테스트를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조정을 받는다면요. 일단 주가는 한 2만 원 초반대까지 일단 주가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매수가 근접이 되는 자리에 온다면은 지금 현재 비중을 35%까지 가져가시기보다는 한 포트에서는 한 20% 정도의 수준만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22,300원 매수가 이제 근처에 왔을 때에는 일단 비중을 좀 더 축소를 하시고 오히려 평균 단가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5,5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서는 일단은 추가 매수도 일단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추가 매수를 하기 이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일단 매수가 근처에 근접한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고 좀 보면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25,500원에서 21,000원에선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일단 단가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2만 원 초반대 구간으로 가면은 일단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주가가 기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좀 인내를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목표가 얼마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거는 단가를 좀 조절하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예.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저는 한 26,000원까지도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이제 좋은 가격에 이제 팔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 봤고요. 이번에는 미래나노텍 봐드릴게요. 미래나노텍을 지금 사도 되는 건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0394님께서 저가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만이라도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인에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위원님. 예, 미래나노텍인가요? 아니면 미래산업인가요? 지금 왜냐하면은 미래산업이군요. 그렇죠. 예. 미래산업이 지금 안철수 관련 테마로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걸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안철수 관련 테마가 요번에 반등 포인트를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들러리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몇몇 종목들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명이 금방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중에 한 종목이 미래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니만큼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은 또 조정 줄 때 사면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은 지금 상황의 저기 영역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서 치고받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시기엔 역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간이 툭 떨어졌다가 다시 또 구름 위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승을 하기 전에 미리 매집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조금씩 티가 납니다. 이 미래산업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종목들을 미리 편입을 해서 선침해서 기다리는 형태로 가신다면 수익을 크게 올리실 수도 있고 또 제2의 미래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8시에 방송에서 또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근데 오늘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형제가 폐지가 되느니 마느니 하는 게 또 다시 그 정치적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없는 쪽, 그 다음에 또 아직 움직임을 안 보였던 유력 정치인 테마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차라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관련 테마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덩치가 좀 작고 움직임이 빠를 수 있고 최근에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신다면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었던 미래산업 매수해도 되는 건지 최병곤 위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릴게요. HB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1,350원에 30%를 사셨고요.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단기로 좀 봐달라고 5450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종목을 좀 들고 있으시다면 좀 많이 좀 지치시겠어요. 자, 우선은 뭐 종목들이 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열심히 나오면서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고슴도치 같은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지저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을 현재의 구간대와 그리고 2011년 초반대에 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놓고 볼게요. 좀 유사한 패턴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좀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지만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추세의 트렌드는 1150원 라인대를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뭐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려면은 일단 1200원 이하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한 1700원 수준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왜 계속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냐면은 우선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지치게 하고 혹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물량들을 털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 직전에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대응 전략은요. 1750원 정도 단기 목표가 한번 보시고요. 1350원 기준에서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30% 이내에서만 대응을 하시되 1200원 구간대는 이하에서는 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현재 비중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던가 혹은 1200원 이하에 왔을 때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평균 단가를 좀 조율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좀 유연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주 일렉트로 상담을 해드렸었는데요. 단문을 보내주셨네요. 걱정 참 많이 됐었는데 분석해주신 전문가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적으셨습니다. 꼭 수익 보십시오. 저희가 상담해드린 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동부 하이텍입니다. 동부 하이텍을 사신 분 매수가가요. 7,560원이시고 비중이 20%신데요. 손해가 심한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어떨지 물어보셨습니다. 0917님께서요. 일단 단기 대응을 하신다면 추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다만 굳이 이 종목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될 듯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또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큰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라든지 분위기를 보면은 바닥권 주식들이 매수가 잘 들어오는 구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전기 전자 쪽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매기가 몰리거나 한쪽으로 아니면은 코스닥 쪽은 이제 실적 개선이 나오는 종목들이나 정시 테마들 이런 것들로만 매기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뭔가 타이밍을 노리는 게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좀 대응을 가셔야 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매수를 하시겠다면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반등 포인트 잡힐 때 지금으로서는 한 7,300원 정도 되겠습니다. 7,300원 정도에서는 단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때는 일부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나머지를 뭐 그냥 다 몰아서 정리를 하고 더 탄력이 좋을 때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추가 타이밍 가능하다는 거 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2031님께서 사람인 HR 문의 주셨었는데요. 금년도 2월에 상장이 됐었고 한때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요. 17,300원이시고 비중이 30%십니다.
수익 실현을 할 때를 매도를 못했다고 가지고 가도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우선은 뭐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예. 매수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저는 우리 이제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불경기다라고 우리가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불경기일수록 지금 구직자 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취업 포털에 대한 이 사람인 HR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방문자 수가 꾸준하게 일단 증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회원 수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해서 향후 매출에 대한 부분은 증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외의 그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 경기를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종목도 일단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17,300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그 여분인데요. 우선 이 종목을 보신다면은 단기적에 대한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지시고 한번 대응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은 저는 이 종목을 간다라면은 한 2만 원 수준대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전히 꾸준하게 뭐 다중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저점을 올려놓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 추세가 유효되고 있는 만큼 일단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또 근데 다만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서 또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테마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없다라면은 사람인 HR은 일단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만 원 단기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기관 매도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주가도 3%, 2%씩 빠졌다고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기아차 문의 들어와 있네요. 2941님께서 기아차를 78,500원에 55% 비중 많이 실으셨는데요. 사신 지는 한 20일 정도 되셨다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서울 천호동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기아차 봐주십시오. 예, 지금 자동차는 상황이 좀 어렵죠. 지금 일단은 8월달 각 그 자동차 회사별로 판매 실적을 보면은 현대차가 거의 40%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한 20% 가까이 되고요. 그나마 이제 쌍용차가 그 하락률이 제일 적은데 쌍용차가 이제 그나마 좀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 그 같은 동기 대비해서는 좀 증가를 했으니까 요즘은 쌍용차가 뭐 신제품 때문에 좀 덕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가 끼기 때문에 조업 일수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판매 대수 실적은 원래 적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경기 침체가 겹쳐지면서 신규 판매가 많이 줄고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파업에 대한 여파가 큽니다. 그리고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야심차게 넣어놨던 K9이 생각보다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이 바로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이제 K3가 다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관계로 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들이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어제 이틀 연속으로 지금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고 거래도 실리는 상태고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2,500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주가의 흐름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한 상황을 감수를 좀 하셔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아차의 최근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추가를 하시는 건 아직 좀 시기상조니까 추가 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좀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또 나중에 좋은 상황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아차 자동차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 전화로 문자 주신 분, 문의를 주신 분 계신데요. 한국타이어 지금 풀어드릴게요. 한국타이어를 41,600원에 10% 들고 계신데 지금 정지 중이잖아요. 거래가. 예. 네, 우선은 거래는 10월 4일 날에 풀립니다. 근데 10월 4일 날에 풀리는데 그동안에 좀 현금이 묶이시고 또 지금 매수가가 보니까 또 종가에 대한 종가 가격으로 좀 마감이 돼서 갑자기 현금이 탁 하고 이제 묶이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10월 4일 날에 그 주식이 분할돼서 상장을 합니다. 예.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와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이 두 개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매도가 거래 정지가 나오기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투자들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에 대한 부분이 또 고민이 또 많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차라리 현금을 확보를 하고 추후에 사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재상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지주회사를 사야 될지 그리고 자회사를 사야 될지 자회사라고 했을 경우는 한국 타이어가 될 거고요. 또 지주회사라고 봤을 때는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했을 때는 자회사가 일단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상장이 될 때 코스피 200 종목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근데 그 자산 가치 대비로는 일단 주식 분할 수에 대한 분할률이 낮기 때문에 주식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4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보유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거래도 안 되시니까요. 예. 일단 들고 가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분할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10월 4일 이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이제 낙폭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와 그리고 한국 타이어가 있다면 오히려 한국 타이어 쪽으로 더 추가 매수도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은 마시고요. 지주사보다는 한국 타이어 쪽이 향후에 주가 상승률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명문제약입니다. 3986님께서 명문제약을 3,65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쭉 주가가 빠지던데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중순경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8월 7일에 한번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 돌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매수가 자체가 큰 문제는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면은요. 3,900원권에서 3,950원 정도 사이에서 단타 형태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앞에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의 주가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회복이 금방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선 단타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센투자플러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센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양승모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 9월 9일에 투자 전략 세미나 진행된다고 이번 주 내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갈공명과 오딘 전문위원의 강연회입니다. 추석 전 연말장 비전 제시를 주제로 강연회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갈공명 전문가께서는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증권대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부터 선물 옵션까지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배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